대부분 재혼하려는 상대방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이혼 판결문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니까. 그럼 이제 해명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이 속해 있는 북한 하나센터에서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 상담을 많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요, 북한 이탈 주민의 약간 특수한 이혼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오면요, 일단 적응을 많이 못 하세요. 자기가 배운 거랑 이 환경이 너무 달라지니까 진짜 보면은 초등학생들 같아요, 이 사회생활 하는 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좀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하는 놈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미혼 여성이 있으면요, 이 미혼 여성분들은 가족까지 북한에 두고 나온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외롭게 홀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로운 심리를 이용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이 북한 이탈 주민, 특히 미혼 여성들을 이용해 먹어요. 참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 뭐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는 이혼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해 가지고 남한에 오면요, 이혼을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부부가 같이 남한으로 이탈을 해 가지고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이혼 소송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되는데, 북한에서 결혼을 했지만 남자든 여자든 한 명만 남한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 버리면 이게 이혼 소송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지구고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이 미치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이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혼 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한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하려면 일단 내가 북한에서 혼인을 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을 하고요,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아직 여전히 북한에 있다, 남한으로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를 입증을 하면 공시송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이혼 소송 절차보다는 좀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이 북한에서 했던 결혼이 이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뭡니까? 중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또 하고 중혼, 3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했던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여성분이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왔고요.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키려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 자녀가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으로 와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내가 한국으로 자주 드나들고 싶으니까 네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려면 한국에서 자기랑 혼인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탈북 브로커가 이 자녀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중국 브로커랑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브로커가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미 혼인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혼인이 뭡니까? 북한에서 혼인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혼인 무효가 맞죠. 왜냐하면 정말 혼인의 의사도 없고 동거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얼굴도 못 봤어요. 전화 통화만 몇 번 하고. 혼인 무효가 맞는데 이 재판부가 상대방인 배우자도 없이 재판을 하면서 혼인 무효까지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혼 소송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혼은 조금 부담이 덜 하거든요. 근데 저의 의뢰인분은 이혼이라는 딱지가 남기 싫은 거예요. 실제로 혼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랑 어떻게 타협이 됐냐면 혼인 무효는 요건도 까다롭고 불편하다, 특히나 상대방도 없는 상황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럼 이혼 소송으로 하되 판결문에 이런 사정을 적어주겠다. 대부분 재혼하려는 상대방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이혼 판결문 갖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니까. 그럼 이제 해명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혼은 했지만 실은 이혼이 아니네, 동거한 적도 없네, 이제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결문에 써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이 성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상대방 남성의 출입국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이 출입국 기록 조회는 외국인인 경우 영문명으로 해야 됩니다. 꼭 미국인이나 영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중국인이더라도요, 영문명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국외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어떤 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내고, 아니면 우편물이 왔으면 그런 우편물 봉투에 기재된 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죠. 전화로만 하고 우편으로 주고받은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한국에 없다 또는 중국에도 없다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명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소재불명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와의 이혼 사례인데요. 이 의뢰인분이 5살 때 모친하고 같이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요, 중국에다 신고를 못 해요. 왜냐면 신고했다가는 중국 공안이 잡아가서 이제 북한 보위부에 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농촌 마을에서 이런 허름한 움막에 살면서 중국에 있는 시골 마을에 농사일을 도우면서 살아갔어요. 이제 이런 와중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중국 공안이 이 모친을 잡아가서 북한 보위부에 넘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뢰인은 그때 중국에서 5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이 중국 시골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이 의뢰인을 키워줘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도 이제 중국에서 아주 깡 시골 마을이니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혼인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 입이라도 덜어야 돼서 빨리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 아주 순박한 중국 청년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탈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탈북을 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이 의뢰인분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이 국적이 뭐냐라고 하면 북한이다, 북한에서 탈북했다라고 하면 이 모친하고 자녀 둘은요 또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한 보위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유령 같은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기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아예 못해요. 아주 어려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혼인한 건 사실이니까 한국에서 이제 혼인관계 입증을 해서 그 중국에 있는 남편하고 혼인관계가 성립돼 있고 그 둘 사이에 아들 2명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디 이제 통역대학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고 이 중국에 있는 남편을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넷이 알콩달콩 사는데 이 중국에서 들어온 남편이 참 착하고 순박한 사람인데 이 좀 뭐라고 그럴까 조금 너무 무식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한국에 들어오면 좀 한국말도 배우려고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게 농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대도시인 서울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저기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고 네가 혼자서 한국에서 잘 다른 남자 만나서 살 수 있게 이혼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를 합니다. 또 이 사람도 자기 자식은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면접 교섭권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 결정문에 남겨놔서 내가 한국으로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남자분은 참 제가 좀 답답한 게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는데도 한국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소송도 사실 어떻게 했냐면 이분 불러다가 이제 둘이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진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니까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 막 웃으면서 우리 이혼해야지 막 이러고 손 붙잡고 들어오고 손 붙잡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혼에 대해서 크게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게 없이 너무 상호 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여자분이 남자분을 상대로 소송하면 재판부에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분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남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국적은 중국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이게 진짜 이혼을 시켜줘야 되나? 이 사람이 정말 이혼에 동의한 거 맞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진행을 했어요. 제가 그 남편분의 소송 대리인이 돼서 여성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 여성분의 지인분 중에 중국말하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을 이 남성분의 통역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번은 이혼 저정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 이혼 저정 절차에서 재판부가 이런 모든 사정을 인지하고 이혼 조정 결정문도 하나하나 제가 데려간 통역인이 설명을 해줬어요. 즉 판사님이 한글로 말을 하면 이 통역인이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남자분한테 알려주고 남자분이 동의하는지 확인을 했고 또 궁금한 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한 건 다 모든 조정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손쉽게
해결이 됐던 사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요 연락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분들이 또 친부잖아요. 친아버지니까 정기적으로 한국을 와가지고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도 하고. 이혼은 했지만 본인들 각자 갈 길을 가면서 아주 원만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대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특이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여기도 아주 특이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이 뭡니까? 북한에서 혼인을 했던 적은 없어요. 첫 번째는 뭐 중국 탈북 브로커랑 혼인을 했다가 이혼한 사례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혼인을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와서 혼인관계 신고를 했던 건이어서 두 건 다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즉 북한 이탈 주민의 이혼 특례 규정이 적용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례는 이혼 특례 규정이 적용됐던 사례입니다. 여성분이 북한에서 혼인을 해가지고 자녀가 있는데 이 여성분만 먼저 탈북을 해요.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남편이 여기 자기 부모도 있고 혹시나 탈북을 하다가 걸리면 자녀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되니 자기는 같이 탈북하기 싫다, 북한에 남겠다. 자녀들한테도 물어봤대요. 너 탈북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북한에 남겠다 그래가지고 본인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한국에서 좋은 남성을 만나서 새 삶을 꾸려야 되니까 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이분은 정말 북한 이탈 주민 이혼 특례 규정에 따라서 이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문제는 탈북한 아내를 잊지 못한 북한에 있는 남편분이 자녀 둘을 데리고 이 세 명이 또 탈북을 해요. 뒤늦게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혼을 한 상태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 혼인관계 증명서 보면 완전 웃겨요. 혼인, 이혼, 혼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요런 거는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제가 거기서부터는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여하는 게 적법하지 않은 것 같고 약간 편법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는 제가 손을 뗐는데, 이분들이 둘 다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한 상태면 각자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는데 혼인을 해버리면 이 각자 나올 혜택이 한 명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다시 이혼을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이혼은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이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두 분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이혼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이제 이혼이 되긴 했지만 이 두 분도 또 잘 만나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이 두 분의 다 친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잘 만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조금은 좀 다르고 독특한 이혼 사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